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일은 너무 애쓰지 말아요 라는 책을 가져와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노우에 히로유키라는 치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가 저자인데요. 이 저자가 말하는 이 에세이의 책은 우리의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는 현대인에게 조금 더 뭔가 위로를 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은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가 항상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위안을 주고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은 굉장히 얇고 좀 편안히 읽을 수 있는 에세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내용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혼자서 힘들게 애쓰다 마음까지 완전히 지쳐버린 나 자신을 향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 참 대단해. 정말 훌륭해. 하고 칭찬해 주세요. 스스로를 보듬어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힘도 더 많이 빌리도록 하세요. 어쩌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더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이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자신에게 엄격한지, 그동안 얼마나 자신에게 채찍질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평소에 자신을 칭찬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 엄격하게 대하고 왜 이것밖에 못했냐고 혼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코칭을 하면서도 많은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항상 못한다고 자신을 자책하고 혼내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 좋지만 실제 결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힘들어 하시고 오히려 그 성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올까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혼내는 상황에서는 자기의 에너지를 계속 고갈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그 힘을 빼버리게 됩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면, 뭔가를 활력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자신에게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실제로 그 혼내는 과정에서 많이 어, 그 방전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점점 힘들어하고 삶의 의욕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에게도 용기를 주고 스스로에게 계속 응원을 주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뭐 성취한 것도 없고, 뭔가를 잘 해낸 것 같지도 않은데, 나에게 뭘 칭찬을 해요?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처음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칭찬해 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밥을 먹고 씻고 출근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상황들, 그렇게 자신을 일반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들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뭔가 잘했다고 해주면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되고 자기 자신이 무언가 소중한 존재가 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칭찬을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혼자만 있는 것보다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 더더욱 좋겠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우리는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인데 결국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이나 위로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굉장히 큰 좋은 에너지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 훨씬 더 좋은 뭔가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큰 위안을 얻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많이 좀 손 벌리는 것들이나 그 뭔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도움을 요청하기를 또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크게 뭔가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 생각보다 선뜻 그런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다음 글은 고통은 일종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사람들은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온 사람보다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전환시킨 사람에게 훨씬 더 공감하고 빠져듭니다. 즉, 실패한 과거라도 생각을 바꾸면 오히려 당신의 매력을 이끌어내어 빛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면 지금까지 나쁜 기억으로만 기억했던 과거가 긍정적인 기억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은 항상 안 좋은 것, 고통은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자체가 없었으면 하길 바라는데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은 항상 따르기 마련이죠. 이 고통 없이 이렇게 평준화된 삶을 사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놀라기도 해요. 저렇게 어떻게 완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고통이 없는 삶을 사신 분들을 만나면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뭔가 지루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생에 고비가 없고 그냥 항상 평준화되어 있는 너무 평온한 삶을 사신 거라 뭔가 특별하게 에피소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그분과의 뭔가 대화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무슨 인생을 산 거지? 궁금하지도 않고 너무 그냥 그 똑같은 인생들을 살아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이 많이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다 망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연인과 헤어졌다거나 뭔가 굉장히 인생에서 큰 고비를 맞고 고통을 감수해 본 사람들 같은 경우 그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또 공감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나도 고통을 느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 똑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애착이 가기도 하고 관심도 가고 뭔가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매력이 진짜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배우는 점 그리고 성장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점점 더 나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멋지다. 잘 살아오신 분이구나. 그리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상대에게 받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상대에게 계속해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후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쉽고 단순한 처방전입니다. 이 처방전을 묵묵히 따른다면 힘들고 아팠던 인간관계도, 일도, 사랑도 치유될 것입니다.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기보다 베풀도록 하세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처방전입니다. 이 내용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많은 것을 좀 받는 것을 좋아하죠. 받기를 기대하고요. 하지만 그 받기만 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또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중에 받기만을 바라고 주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자기 것만 챙기기를 걸 좋아하는 분들. 그분들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분들은 뭔가가 아직 여유가 없고 아직 자신이 뭔가를 더 가져야 된다는 욕망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하지만 뭔가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또 안 들기도 하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 자신을 챙겨주고 주변에서 자신에게 뭔가를 계속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 너무 따뜻하다. 이 사람과 뭔가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좀 모여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기보다 베풀도록 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베풀 게 없다는 건 이제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실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관심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물질적인 재화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그 사람에게 어떤 따뜻함을 줄 수가 있고 위안을 줄 수도 있고요. 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주는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도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존재가 엄청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푼다는 건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어떤 관심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더욱더 큰 또 사랑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 항상 인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사는 건 굉장히 보람 있고 뿌듯한 일이죠. 하지만 또 그게 쉽지는 않아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 정말 에너지가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나에게 중요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에너지를 조금 더 분산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체력을 키우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어, 이게 결국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칭찬을 받아서 최선을 다한다기보다 내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스스로에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큰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훨씬 더 또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